이 미친 새끼를 당장 총살시켜. 군단장이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병장의 머리 위로 총구가 겨눠졌습니다. 군단장님 관용차를 훔쳐? 이게 같은 놈이 감히. 발로 걷어차이고 머리채가 잡혔습니다. 말년 병장은 피를 흘리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 취조실 문이 박살나듯 열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군단장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죽이려 한 이 병사가 없었으면 대한민국군이 오늘 밤 끝장났어.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별 3개, 별 4계단 장군들이 줄줄이 무릎을 꿇은 겁니다. 피투성이가 된 말년 병장 앞에서 대체 저 병장이 누구길래, 대체 그가 살린 노인이 누구길래.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50년 만에 폭설이라고 했습니다. 민간인 통제선 안쪽 전몰 장병 위령비 앞에 한 노인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강철중 88배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로 비석을 향해 묵념하던 노인의 몸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무릎이 먼저 꺾이고 이어 온몸이 배수로 쪽으로 쓰러져 내렸습니다. 하얀 눈 위로 검은 코트 자락만이 펄럭였습니다. 경계 근무를 서던 강진혁 병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혁은 눈을 비비며 위령비 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검은 점 하나가 눈밭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뭐야 저게. 진혁은 총을 어깨에 걸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눈에 빠질 때마다 속도가 느려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수로에 반쯤 처박힌 노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진혁이 장갑을 벗고 노인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이 희미하게 뛰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진혁은 무전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직거리는 소리만 났습니다. 제기랄, 통신도 안 터지네. 진혁은 노인의 몸을 들어 올렸습니다. 등에 엎이는 노인의 체온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진혁은 이를 악물고 본부 건물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2km가 넘는 거리를 진혁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군화 속으로 눈이 스며들었고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등에 엎인 노인의 약한 숨소리가 진혁을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본부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진혁의 눈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시동이 걸린 채 하얀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차량 앞 유리에는 별 3개가 그려진 깃발이 꽂혀 있었습니다. 군단장 관용차였습니다. 진혁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뭐야? 운전석에 앉아있던 하사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진혁은 하사의 팔을 잡아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미안합니다. 급해서요. 야, 이 미친놈아. 이게 누구 차인 줄 알아? 진혁은 대답 대신 노인을 뒷좌석에 눕혔습니다. 하사가 달려들었지만 진혁은 이미 운전석에 올라 문을 닫았습니다. 멈춰. 당장 멈추라고. 진혁의 발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가 눈밭 위로 튀어나가듯 출발했습니다. 위병소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초병들이 소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지하지 않으면 발포한다. 진혁은 경적을 눌렀습니다. 길게 울리는 경적 소리와 함께 차가 바리케이드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철제 구조물이 찌그러지며 양옆으로 밀려났습니다. 진혁은 백미러로 뒤를 확인했습니다. 초병들이 무전기를 들고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군단 사령부 상황실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박지영 군단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내 차를 탈취했다고? 참모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년 병장이 군단장님 차량을 탈취해 정문을 돌파했습니다. 박치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미쳤나? 당장 5분 대기조 출동시켜 추격해서 잡아들여. 알겠습니다. 산악도로 위로 검은 승용차가 질주했습니다. 눈이 쌓인 굽이진 길을 진혁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렸습니다. 뒷좌석에서 노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버텨요. 금방 병원 갑니다. 백미러의 헌병 차량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사이렌 소리가 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진혁은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듯 커브를 돌았습니다. 추격하던 헌병 차량 두 대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도심 진입로에 군경 합동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차단막이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제발 비켜줘. 진혁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범퍼가 차단막을 밀어냈습니다. 쇠파이프가 휘어지며 양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진혁은 한 손으로 핸들을 잡은 채 뒷좌석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비상용 구급상자를 열어 노인의 기도를 확보하는 처치를 했습니다. 군단 사령부 상황실에서 박치영이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탈취된 차량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놈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참모가 대답했습니다. 대학병원 방향입니다. 박치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발포 허가를 내릴까요? 박치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폈습니다. 놈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막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학병원 응급실 앞. 타이어가 타는 냄새를 풍기며 검은 승용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진혁이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뒷좌석에서 노인을 안아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들것이 나왔고 노인이 그 위에 올려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임대원들이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움직이지 마. 손머리 위로. 진혁은 노인이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두 손을 들었습니다. 대원들이 달려들어 진혁을 바닥에 눌렀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에 얼굴이 닿았습니다. 수갑이 손목을 조였습니다. 야, 이 새끼가 군단장 차를 훔쳐? 대원 하나가 진혁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미쳤어. 진짜 미쳤어. 진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응급실 문이 닫히는 것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헌병대 차량 수십 대가 병원을 포위했습니다. 진혁은 머리에 총구가 겨눠진 채 차에 실렸습니다. 군단 사령부 지하 취조실로 압송되는 내내 진혁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군단 사령부 지하 취조실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진혁이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이 새끼가 끝까지 입을 안 열어? 진혁은 고개를 들어 수사관을 바라봤습니다. 그 어르신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것만 알려주십시오. 수사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걱정할 건 그 노인네가 아니야. 너 지금 초병 폭행, 관용차 절도, 무단 이탈.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알려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말해? 내가 뭘 말할 건데. 진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사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군단장 집무실에서는 박치영이 법무참모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놈 신상 다 털어봤나? 법무참모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진혁, 27살. 최전방 사단 소속 병장입니다. 저녁까지 3일 남았습니다. 3일이라고? 박치영이 혀를 찼습니다.
저녁 3일 앞두고 미쳐 날뛰다니. 머리에 뭐가 든 놈이야.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데? 법무 참모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전산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병사의 학력이 미국 의대 출신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박치영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존스 홉킨스? 이게 무슨 헛소리야. 전산 오류로 보입니다. 말년 병장이 미국 의대 출신일 리가 없으니까요. 박치영이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됐고,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내일 안으로 군사재판 열어. 최고 형량으로 구형해. 군단장님 절차상 내 차를 훔친 놈이야. 내 얼굴에 먹칠을 한 거라고. 박치영의 목소리가 취조실까지 울린 것처럼 커졌습니다. 한편 진혁의 소속 부대 연병장에는 소대원들이 완전군장을 한 채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중대장이 연대장 앞에 섰습니다. 중대장, 자네 보직 해임이야. 중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대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강진혁이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으면 됐나? 내 부하가 군단장님 차를 훔쳤어. 책임은 누가 져? 연대장이 소대원들을 가리켰습니다. 저놈들 오늘 밤새 기합이다. 연대 책임이란 게 뭔지 똑똑히 알게 해줘. 눈 속에 서 있던 병사 하나가 옆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진혁이 형이 왜 그랬을까? 몰라. 근데 사람 살리려고 그랬다며. 조용히 해, 들리겠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는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수간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환자 보호자가 안 나타나요. 신원도 확인이 안 되고요. 신원 불명으로 처리해. 보훈처 지원도 못 받겠네. 상태가 심각한데. 수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보호자가 나타나야지. 중환자실 침대 위에 강철중 장군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가 얼굴을 덮고 있었고 심장 박동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아무도 이 노인이 대한민국 군의 역사 그 자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국방부 보안사령부 회의실에 장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진혁의 신분 세탁 목적을 조사해야 합니다. 테러 가능성은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첩보 활동일 수도 있고요. 장교 하나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이상한 건 이 병사가 입대 전 행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처럼요. 더 파봐. 뭐가 나올 거야. 취조실에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사관이 담배를 물고 진혁을 노려봤습니다. 야, 너 솔직히 말해. 그 노인네 누구야? 제발 상태만 알려주십시오. 대답 안 하면 나도 방법이 없어. 수사관이 담배 연기를 진혁의 얼굴에 내뿜었습니다. 인정해. 내가 미쳤다고. 그럼 형량이라도 줄여줄게. 진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노인의 창백한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독방으로 옮겨진 진혁은 벽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면이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나 있었습니다. 진혁은 손톱 끝으로 벽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혈관의 모양이었습니다. 수술에 필요한 경로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닳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진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군단장 집무실에서 박치영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진혁이 운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 덮인 산악도로를 미끄러짐 없이 질주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년 병장 운전 실력이라고? 박치영이 화면을 되돌렸습니다. 같은 장면을 다시 봤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이 녀석 뭔가 이상해. 진혁의 전우들이 징계위원회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탄원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혁이는 사람을 살리려고 그런 겁니다. 제발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위원회 담당자가 탄원서를 받아들고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상급 부대 지시야. 이딴 거 받아줄 수 없어. 하지만 꺼져. 너희들도 연루되고 싶어? 전우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언론에서는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말년 병장의 광기 어린 하극상, 군단장 관용차를 탈취해 도주한 병사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진혁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습니다. 군 관계자는 해당 병사가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취조실에서 검찰관이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여기 서명해. 내가 미쳐서 그랬다고. 그럼 정상 참작이라도 받을 수 있어. 진혁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서명 못합니다. 왜? 사실이잖아.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검찰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진혁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새끼가 끝까지 버텨. 내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진혁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리지 못할지 모른다는 초조함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국방부 전산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담당 병사가 화면을 확인하다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화면에는 극비 인물 정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강제로 활성화된 노드에서 한 장의 병적 기록부가 출력되고 있었습니다. 강진혁. 그 이름 옆에 적힌 정보들이 프린터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취조실 복도에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군화 소리가 뒤엉켜 울리더니 철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헌병들이 소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대답 대신 헌병들이 양옆으로 밀려났습니다. 검은 정복 차림의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퇴역 장성 5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수사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관님?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은 대답 없이 취조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진혁 앞에 놓인 스탠드 조명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쇳덩이가 바닥에 굴러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박지영 군단장이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장관님, 이 시간에 어떻게... 장관은 경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박지영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건군 1호 훈장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래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철중 장군이었습니다. 이게... 장관의 목소리가 취조실을 울렸습니다. 그 병사가 살린 노인이 누군지 알아? 강철중 장군이야. 대한민국 군의 뿌리라고. 박지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강철중 장군이라고요? 뒤에 서 있던 원로 장성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노장성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분이 우리 스승이야. 전쟁터에서 우리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라고. 또 다른 장성이 벽을 짚으며 오열했습니다. 선생님이 쓰러지셨다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 우리가 뭘 한 거야? 장관이 박지영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가 죽이려 한 이 병사가 없었으면 대한민국 군의 역사가 오늘 밤 끝났어. 알아들어? 박지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으면 됐나? 장관이 박지영을 밀쳤습니다. 박지영이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진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장관님,
장관이 진혁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를 취조하는 1분마다 조부의 대동맥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1cm씩이요. 취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혁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장관을 향했습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장관이 수사관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갑 풀어. 예. 당장 풀으라고. 수사관이 허둥지둥 열쇠를 꺼냈습니다. 찰컥 소리와 함께 수갑이 풀렸습니다. 진혁이 손목을 문질렀습니다. 장관이 진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 병사는 국방부 극비관리 대상이야. 천재 외과 전문이라고. 지금 당장 수술실로 보내. 박치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원로 장성들도 하나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별이 달린 어깨가 바닥을 향해 숙여졌습니다. 박치영이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관용차 열쇠였습니다. 그것을 진혁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가게. 내가 막을 권리가 없었어. 진혁은 열쇠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장관의 무전기에서 잡음이 터졌습니다. 코드 블루, 코드 블루, 환자 심장 정지. 진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부님, 장관이 진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헬기 대기시켜놨어. 뛰어. 진혁이 취조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무릎 꿇은 장성들 사이를 지나 복도를 달렸습니다.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랐습니다. 옥상에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륙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관님, 기상 악화로 이륙 불가합니다. 눈보라가 헬기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3m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진혁이 헬기 안으로 올라탔습니다. 빛이 된 응급수술 도구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메스, 겸자, 봉합사.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장관이 옥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방법이 없나? 그때 박치영이 무전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기갑부대 전 병력 출동. 병원까지 최단 경로를 개척하라. 전차로 눈을 밀어내. 무전기 너머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진혁이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박치영이 진혁에게 뛰어왔습니다. 내 차 타. 전차들이 길 만들 거야. 사령부 앞마당으로 전차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캐터필러가 눈을 밀어내며 굉음을 냈습니다. 일렬로 늘어선 전차들이 도로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진혁이 박치영의 관용차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장성들의 관용차 수십 대가 뒤를 따랐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경광등이 번쩍였습니다. 전차가 눈 쌓인 도로를 밀어냈습니다. 그 뒤로 검은 차량 행렬이 질주했습니다. 폭설 속을 가르며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진혁의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지만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대학병원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전차들이 병원 앞마당까지 눈을 밀어냈습니다. 진혁이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로비에 장성들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쪽으로 늘어서서 인간띠를 만들었습니다. 어서 가게. 우리가 길 열어줄 테니. 진혁이 그 사이를 뛰었습니다. 별이 달린 어깨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혁의 군화 소리만이 로비에 울렸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간호사가 가운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복으로. 시간 없어요. 진혁이 군복 위에 가운만 걸쳤습니다. 장갑을 끼며 수술실 문을 밀었습니다. 조부님, 제가 왔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남은 장관과 군단장이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닫힌 문을 향했습니다. 박치영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게. 수술실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의료진이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 모니터에는 평평한 선만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포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군의관이 장갑을 벗으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군복 위에 가운을 걸친 진혁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비키세요. 군의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 누구야? 여긴 수술실이라고. 진혁은 대답 대신 수술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두 손을 포개어 조부의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힘차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미 심장이 멈췄다고. 진혁의 팔에 핏줄이 솟았습니다. 규칙적으로 쉬지 않고 가슴을 눌렀습니다. 제가 살립니다. 비켜 계세요.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군의관들이 어쩔 줄 몰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삐삐. 모니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평평하던 선이 작게 출렁였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진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술 준비하세요. 대동맥이 찢어지고 있어요. 군의관이 머뭇거렸습니다. 대동맥이라고? 그건 우리 실력으로는. 제가 집도합니다. 보조만 해주세요. 진혁이 수술 도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흔들림 없이 메스를 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 조부입니다. 제가 반드시 살릴 겁니다. 군의관이 진혁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살리겠다는 의지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시해 주십시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도에서는 장관과 박지영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지영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후회해서 뭐하나. 그래도 그 병사가 미친놈인 줄만 알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목숨을 걸었는데.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철중 장군님이 왜 손자를 숨겼는지 이제 알겠어. 네. 특혜 없이 키우고 싶으셨던 거야. 배경 없이 당당하게 군인으로 서게 하려고. 박지영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진혁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겸자 주세요. 출혈 부위 잡아야 합니다. 간호사가 도구를 건넸습니다. 진혁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여기 묶으세요. 그리고 봉합사 준비해 주세요. 군의관이 진혁의 손놀림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금껏 본 적 없는 정교한 기술이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병장 맞습니까? 옆에 있던 간호사가 속삭였습니다. 존스 홉킨스 출신이래요. 천재 외과 의사라고. 수술 2시간이 지났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혈액이 부족합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진혁의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30분 분량밖에 없습니다. 복도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혈액이 부족하다고? 원로 장성 하나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내 피 가져가. 어서. 저도요. 나도 헌혈하겠소. 장성들이 줄을 섰습니다. 복도에 모여있던 병사들도 팔을 걷었습니다. 저희 피도 쓰세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간호사가 뛰어나와 헌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장성들의 팔에 바늘이 꽂혔습니다. 별이 달린 어깨가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수술실 안으로 혈액팩이 들어왔습니다.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합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진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여기가 문제입니다. 혈관이 너무 약해져 있어요. 군의관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존스 홉킨스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스승이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진혁이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때 수술실 모니터에 화면이 떴습니다. 화상 연결이었습니다. 진혁 들려? 화면 속 백발의 외국인이 영어 대신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진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교수님? 국방부에서 연락받았어. 내가 수술 중이라고. 도와주러 왔다. 화면이 여러 개로 나뉘었습니다. 세계 각지의 의료진들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진혁 힘내. 내가 할 수 있어. 우리가 봐주고 있으니까. 진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진혁의 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화면 속 교수들이 실시간으로 조언을 보냈습니다. 거기 조금 더 왼쪽. 잘하고 있어. 천천히. 밀리미터 단위의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진혁의 손끝에서 실이 움직였습니다. 찢어진 혈관이 조금씩 이어졌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진혁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7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밖 복도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박치영이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8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진혁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가운에는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장관이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됐나? 진혁이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지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조부님 살리셨습니다. 복도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장성들이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병사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관이 진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군복에 달린 병장 계급장을 어루만졌습니다. 수고했네. 정말 수고했어.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치영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진혁이 박치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군단장님. 저는 그냥 병장입니다. 아니야. 자네는 우리 모두를 살린 사람이야. 진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숙소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내무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뭐라고? 아직 저녁 전이니까요. 제 자리는 거기입니다. 박치영이 진혁을 바라봤습니다. 말년 병장의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일주일 뒤 언론에서는 연일 진혁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현대판 화랑, 조부를 살린 천재 군의관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진혁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강철중 장군께서 직접 손자의 신분 세탁을 요청하셨다는 사실이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진혁의 소속 부대 위병소 앞에는 꽃다발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위문품 상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군 검찰청에서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강진혁 병장에 대한 모든 기소를 취소합니다. 아울러 올해의 군인 후보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병실에서 진혁이 침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부 강철중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강철중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진혁아. 진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살렸구나. 조부님. 진혁이 고개를 숙여 조부의 손등에 이마를 댔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의무사령부 소속 최연석 준장이었습니다. 최연석은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수술 기록지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천재 외과 의사라. 최연석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기록지를 넘기던 손이 멈췄습니다. 수술에 사용된 약물 목록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최연석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여전히 진혁이 조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폭설이 그친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강철중 장군이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진혁이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조부님,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강철중이 진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마에 손끝을 가져다 댔습니다. 거수경례였습니다. 진혁아, 내가 군인의 본분을 다했다. 진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부님, 저한테 경례를 하시면 받아라. 이건 명령이다. 진혁이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경례를 받고 답례를 올렸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철중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잘 컸다. 내 손자. 진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부님.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치영 군단장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장군님, 오늘 안색이 훨씬 좋으시네요. 자네가 또 왔나? 매일 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치영이 꽃병에 꽃을 꽂았습니다. 강철중이 피식 웃었습니다. 별 셋이나 단 사람이 매일 문 안 오면 부담스럽네. 장군님께는 제가 영원히 소위입니다. 뒤따라 원로장성 2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과일 바구니와 보약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왔습니다. 자네들까지. 병실이 좁아지겠어. 강철중이 투덜거렸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일주일 뒤 부대 정문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군악대가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도열에 서 있었습니다. 박치영이 현판 앞에 섰습니다. 붉은 천으로 덮인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병사의 용기를 기리고자 합니다. 박치영이 끈을 잡아당겼습니다. 천이 펄럭이며 떨어졌습니다. 진혁로. 병사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진혁이 멋쩍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군단장님,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과분하긴. 자네가 없었으면 우리 군의 역사가 끊겼어. 박치영이 진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병원 로비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흰 머리에 구부정한 허리를 한 노인들이었습니다. 강진혁 병장이 어디 있소?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노인들이 진혁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진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르신들, 누구시죠? 앞에 선 노인이 진혁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 손이야. 이 손이 나를 살렸어. 진혁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수술한 적이 있습니까? 5년 전이야. 미국에서 자네가 내 심장을 수술했지. 그때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어. 뒤에 있던 노인들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도 그래. 3년 전에 자네한테 목숨을 건졌지. 미국에서 소문 듣고 찾아갔는데 젊은 한국 의사가 수술해줬어. 그게 자네였구만. 진혁이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 어르신들. 우리 모두 참전 용사야. 자네가 살린 목숨들이지. 노인들이 진혁을 둘러쌌습니다. 주름진 손들이 진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진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병원 옥상에서 진혁이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종이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차가운 공기에 섞여 퍼졌습니다.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헌병 대원 3명이 올라왔습니다. 진혁이 돌아봤습니다. 그날 자신을 추격했던 대원들이었습니다. 형들 왔어요? 대원 하나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형이라니. 우리가 잡으러 갔던 사람한테 형 소리 듣기 좀 그렇네. 그때는 미안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미안하긴. 우리가 미안하지. 대원들이 진혁 옆에 섰습니다. 각자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 대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운전 실력 보고 기겁했어요. 눈길에서 어떻게 그렇게 달려요? 목숨이 달린 일이라 그냥 밟았죠. 우리 차 2대가 가드레일 들이받았잖아요. 형 때문에. 진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건 진짜 죄송합니다. 대원들이 함께 웃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옥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근데 형, 그때 무섭지 않았어요? 총 겨눴는데. 무서웠죠. 근데 조부님이 더 급했으니까. 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있네요, 진짜. 장관실에서 국방부 장관이 진혁과 마주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혁군, 전역하면 뭘 할 생각인가?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장관이 서류를 밀었습니다. 국방부 의료자문위원, 그리고 군 병원장 직무대행. 어떤가? 진혁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분한 제안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의사로 남고 싶습니다. 높은 자리보다는 환자 곁에 있고 싶어요. 장관이 진혁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네 조부님을 닮았군. 감사합니다. 병원 정원에서 진혁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는 강철중이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조부님, 여기 앉으시겠어요? 그래, 여기가 좋겠다. 진혁이 벤치 옆에 휠체어를 세웠습니다. 나란히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강철중이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혁아, 기억나니? 내가 7살 때 위령비 앞에서요? 그래. 내가 거기서 뭐라고 했는지. 진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군인이 되겠다고 했죠. 조부님처럼요. 그랬지. 꼬마가 경례하면서 그러더라. 강철중이 진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젊은 손을 감쌌습니다. 진혁아, 한 가지만 기억해라. 말씀하세요. 계급장은 옷에 다는 게 아니야. 가슴에 다는 거다. 진혁이 조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별이 몇 개든 줄이 몇 개든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마음이야. 마음에 군인의 정신을 품고 있느냐. 그게 진짜 계급이다. 진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철중이 진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병원 앞마당에 군악대가 도착했습니다. 부대원들이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진혁이 형 사랑해요. 우리의 영웅 강진혁. 진혁이 창문 밖을 내다보다가 당황했습니다. 뭐야 저거.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병장님 복귀 환영회래요. 부대에서 다 왔대요. 진혁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저 아직 환자분들 회진 돌아야 하는데. 그건 저희가 할게요. 내려가 보세요. 진혁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병사들이 진혁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강진혁? 강진혁? 진혁이 결국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군악대가 경쾌한 행진곡을 연주했습니다. 진혁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의무사령부 사무실에서 최연석 준장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 확인했어. 수술에 쓴 약물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승인되지 않은 약물입니다.
외제 신약이에요. 최연석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잘 됐군. 독직 사건으로 조사 들어가. 지금요? 여론이 안 좋을 텐데요. 상관없어. 법은 법이야. 영웅이면 법 위에 있나? 최연석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술 기록지 사본이었습니다. 천재 의사라고? 어디 한번 보자. 진혁의 휴가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숙소에서 진혁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진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장한 군 검찰 수사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강진혁 병장이지? 네, 그렇습니다만. 압수수색 영장이야. 비켜. 수사관들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진혁의 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조용히 해. 곧 알게 될 거야. 국방부 장관실 책상 위에 보고서가 놓였습니다. 장관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철중 환자 혈액 검사 결과 치명적 독성 성분 검출. 장관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최연석 준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침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 영웅으로 칭송받던 강진혁 병장이 수술 과정에서 승인되지 않은 약물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이 약물로 인해 강철중 장군께서 현재 다시 위독한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다발성 장기 부전입니다. 기자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강진혁 병장이 고의로 그런 겁니까? 최연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의인지는 조사 중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강진혁 병장의 의사 면허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재 외과의사라는 수식어 뒤에 무면허 시술이 있었던 겁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군단장 관저 앞에 헌병 차량이 멈췄습니다. 박치영이 현관에서 수사관들과 마주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수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치영 중장, 가택연금 명령입니다. 뭐라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고 은폐한 혐의입니다. 박치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내가 뭘 은폐했다는 거야? 나는 사람을 살리려고 한 것뿐이라고. 조용히 하시죠. 소란 피우면 체포로 전환됩니다. 헌병들이 박치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치영이 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최연석? 그 자식이 뒤에 있지. 그놈이 꾸민 일이야. 관저 문이 닫혔습니다. 사령부 지하 감옥에서 진혁이 철창을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부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발 알려주세요. 간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죽여놓고 무슨 걱정이야. 제가 죽이다니요. 저는 살렸습니다. 약물 바꿔치기에서 독먹인 게 살린 거야? 진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약물 바꿔치기라고요? 그게 무슨 소립니까? 간수가 비웃었습니다. 몰라서 그래. 연기 잘하네. 진혁이 철창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정식 약물만 썼습니다. 누가 바꿔치기를 했다면 그건 제가 아닙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 간수가 발로 철창을 걷어찼습니다. 진혁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진혁의 사진이 떴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원고를 읽었습니다. 천재 외과의사의 탈을 쓴 생체 실험자. 강진혁 병장이 승인되지 않은 약물로 자신의 조부를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시민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영웅인 줄 알았는데 사기꾼이었네요. 무면허로 수술했다면서요? 끔찍해요. 할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인간이 아니죠. 진역의 소속 부대에서는 수사관들이 관물대를 뒤엎고 있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가 찢어지고 사물함이 엎어졌습니다. 여기 없는데요. 더 찾아. 비리 장부가 어딘가 있을 거야. 중대장이 달려왔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영장 있습니까? 수사관이 종이를 흔들었습니다. 여기 있어. 비켜. 전방 부대 막사에서 병사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구역질을 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안 움직여. 살려줘.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 군의관이 달려왔습니다. 환자들을 살피다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뭐지? 마비 증상이야. 최연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집단 마비 환자가 발생했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최연석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죠. 전화를 끊은 최연석이 부하를 불렀습니다. 언론에 흘려 강진혁이 퍼뜨린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네, 그냥 해. 내가 책임진다. 지하 감옥에서 진혁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조부에게 나타난 증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발성 장기 부전, 급격한 악화, 진혁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이건 내 약이 아니야. 진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쓴 약은 안전한 거였어. 누군가 바꿔치기 한 거야. 전방 부대 장병들의 마비 증상, 조부의 장기 부전, 증상이 비슷했습니다. 군용 신약? 그게 문제야. 누군가 실패한 신약을 유통시킨 거야. 진혁이 철창을 잡았습니다. 최연석? 그자야. 그자가 한 짓이야.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남자 3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누구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감방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고로 처리하래. 미안하다. 진혁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연석이 보냈지. 닥쳐. 남자 하나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진혁이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칼날이 벽을 스쳤습니다. 진혁이 남자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크악! 다른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진혁이 발로 남자의 무릎을 걷어찼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3번째 남자가 진혁의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진혁이 머리로 남자의 코를 들이받았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이 자식? 진혁이 감방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렸습니다. 뒤에서 욕설이 들렸습니다. 잡아. 놓치지 마. 진혁이 환풍구를 발견했습니다. 뛰어올라 철망을 잡아당겼습니다. 녹슨 나사가 빠지며 철망이 떨어졌습니다. 진혁이 환풍구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좁은 통로를 기어갔습니다. 팔꿈치가 쓸려 피가 났습니다. 어디 갔어? 환풍구다. 저기로 들어갔어. 진혁이 이를 악물고 기어갔습니다. 통로 끝에 빛이 보였습니다. 빗물 배수관이었습니다. 진혁이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숲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진혁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숲을 훑었습니다. 저기다.
쫓아. 진혁이 나무 사이로 달렸습니다. 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피가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좁혀왔습니다. 진혁이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군화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이쪽에 없어. 더 찾아. 멀리 못 갔을 거야. 진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진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포기 안 해. 조부님 살리기 전까지는. 진혁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진혁이 쓰러지듯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켜졌습니다. 여기야. 어서 들어와. 진혁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자네는 헌병 대원이었습니다. 며칠 전 병원 옥상에서 함께 커피를 마셨던 그 대원이었습니다. 조용히 해. 수색대가 근처까지 왔어. 대원이 진혁을 안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녹슨 철문을 닫았습니다. 진혁이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왜 나를 돕는 거야? 대원이 담요를 건넸습니다. 3년 전에 형이 내 동생 수술해줬잖아. 미국에서. 동생? 심장병이었어. 다들 포기했는데 형이 살렸어. 잊었어? 진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꼬마, 지금 어떻게 됐어? 올해 중학교 들어갔어. 형 덕분이야. 대원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것 써. 추적 안 되는 거야. 진혁이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고마운 건 나야. 형, 이번에도 살아남아. 새벽녘 진혁이 휴대폰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치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군단장님 접니다. 진혁군, 어디야? 괜찮아? 네, 살아있습니다. 군단장님은요? 가택연금 중이야. 하지만 신경 쓰지 마. 진혁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군단장님, 최연석이 신약 임상 실패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조부님께 투여된 약물은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최연석이 바꿔치기 한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치영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자식이 임상 실패 보고서가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박치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의무사령부 지하 서버실. 거기에 극비 문서가 보관되어 있어. 알겠습니다. 진혁군, 조심해. 그자는 미친놈이야. 네. 꼭 끝내겠습니다. 진혁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고 구석에서 진혁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빠르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독제 조제법이었습니다. 조부와 장병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진혁의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약물 성분, 배합 비율, 투여량, 머릿속에 있는 모든 지식을 쏟아냈습니다. 이거면 된다. 이거면 살릴 수 있어. 진혁이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밤새 진혁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헌병 대원이 구해온 낡은 노트북이었습니다. 진혁의 손가락이 자판 위를 달렸습니다. 화면에 숫자와 문자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버 보안이 약하네. 역시 자만했어. 최연석의 연구소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진혁의 눈이 빛났습니다. 찾았다. 불법 비자금 흐름 기록이었습니다. 군용 신약 개발에 투입된 예산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진혁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약물 바꿔치기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최연석이 직접 약물 상자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 진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저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고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진혁이 일어섰습니다. 가야 해. 헌병대원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디로 갈 거야? 국방부 컨벤션홀. 오늘 최연석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지? 맞아. 군 의료사고 대책 발표회래.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서 끝낸다. 형, 거긴 경비가 삼엄해. 잡히면, 잡혀도 괜찮아. 진실만 밝히면 돼. 진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흑투성이 군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국방부 컨벤션홀에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줄지어 세워져 있었습니다. 생중계 표시등이 빨갛게 빛났습니다. 최연석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깔끔한 정복 차림이었습니다. 오늘 군 의료 시스템의 전면 개혁안을 발표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와 검증되지 않은 약물 사용입니다. 최연석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진혁의 사진이 떴습니다. 강진혁 병장은 현재 도주 중이며 체포 즉시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입니다. 그때 홀 뒷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진혁이 서 있었습니다. 흙과 피가 묻은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핥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 자식? 최연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혁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기자들 사이를 지나 단상을 향했습니다. 경비병, 저놈 막아. 경비병들이 총을 들었습니다. 진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쏘라고. 진혁이 단상 앞에 섰습니다. 경비병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쏘고 싶으면 쏴라. 하지만 그 전에 이것부터 봐. 진혁이 주머니에서 저장 장치를 꺼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최연석이 약물 상자를 바꾸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이게 최연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저자가 신약 임상에 실패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 약물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비자금 흐름 기록이 떴습니다. 군용 신약 개발 예산 수백억이 저자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최연석이 소리쳤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진혁이 최연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조작? 그럼 이건 뭐냐? 화면에 임상 실패 보고서가 떴습니다. 최연석의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내가 직접 서명한 문서야. 이것도 조작이냐? 최연석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경비병, 저놈을 당장 총 내려. 뒤에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치영이 부하들과 함께 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군단장, 당신 가택연금 중이잖아. 박치영이 피식 웃었습니다. 연금? 그딴 건 내가 안 받아. 박치영이 손을 들었습니다. 직할 부대원들이 컨벤션홀을 포위했습니다. 최연석 준장,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이럴 수 없어. 나는 준장이라고. 진혁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최연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해독제가 어디 있어? 뭐? 조부님과 장병들 살릴 해독제 말이야. 어디 있냐고. 최연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혁이 멱살을 더 세게 조였습니다. 말 안 하면 여기서 내 목을 비틀어 버린다. 최연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의무사령부 지하 냉동고. 진혁이 최연석을 밀쳤습니다. 박치영에게 달려갔습니다.
군단장님, 헬기 필요합니다. 알았어. 당장 준비시킬게. 헬기가 병원 옥상에 착륙했습니다. 진혁이 해독제를 들고 뛰어내렸습니다. 중환자실로 달렸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강철중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모니터의 수치가 위험구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부님, 진혁이 해독제를 의료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투여하세요. 빨리요. 간호사가 주사기를 준비했습니다. 해독제가 강철중의 혈관에 들어갔습니다. 진혁이 조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부님, 제가 왔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모니터의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반응하고 있어요.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전방 부대 의무실에서도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마비 증세를 보이던 장병들이 하나둘 눈을 떴습니다. 손이 움직여. 나도. 다리에 힘이 들어와. 중환자실에서 강철중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진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조부님. 저 여기 있습니다. 강철중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또, 살렸구나. 진혁이 조부의 손을 이마에 댔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강진혁 병장에 대한 모든 혐의는 무고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최연석 준장과 그 일당은 모두 체포되었으며 군수비리 전체가 수사 중입니다.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진혁 병장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며 의무 무공 훈장을 수여할 것입니다. 병실에서 진혁이 조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박치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진혁군, 훈장 수여식 참석해야 해. 진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훈장은 저 혼자 받을 게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저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받겠습니다. 박치영이 진혁을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지. 진혁이 조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철중이 눈을 떠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잘했다, 진혁아. 조부님 덕분입니다.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조용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진혁이 군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계급장을 매만졌습니다. 박치영이 병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꼭 돌아가야겠나? 네. 아직 3일 남았습니다. 자네는 이미 충분히. 진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인은 끝까지 군인이어야 합니다. 조부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박치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태워다 줄게. 부대 정문이 보였습니다. 진혁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위병소 초병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강진혁 병장님. 진혁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왔어. 복귀 신고하러. 정문에서 내무반까지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진혁이 걸어 들어가자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충성. 진혁이 멈춰 섰습니다. 양옆으로 늘어선 전우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야, 이게 뭐야? 옆에 서 있던 일병이 외쳤습니다. 형, 아니 병장님, 환영합니다. 조용히 해. 부끄럽게. 진혁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무반에 들어서자 침대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베개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혁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진혁이 형, 빨리 돌아와서 다행이야. 우리 모두 형 기다렸어.
진혁이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녁 점호 시간이 됐습니다. 중대원들이 연병장에 정렬했습니다. 진혁이 맨 앞줄에 섰습니다. 새로 부임한 중대장이 점호를 시작했습니다. 강진혁 병장, 예, 오늘부터 다시 근무 복귀한다. 이상 없지? 이상 없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병사들이 흩어졌습니다. 후임병 하나가 진혁에게 다가왔습니다. 병장님,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뉴스에서 다 봤어요. 뭘? 그냥 내가 해야 할 일 한 거야. 저도 병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진혁이 후임병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열심히 해. 군인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야. 네. 사흘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저녁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연병장에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정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원로 장성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강철중이 연병장 한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진혁이 조부를 보고 달려갔습니다. 조부님, 여기까지 오시면 어떡해요? 아직 몸이. 내 손자 전역하는데 안 올 수 있나? 강철중이 진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내 날이다. 당당하게 서라.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치영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에 전역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진혁 병장, 앞으로. 진혁이 단상 앞에 섰습니다. 경례를 올렸습니다. 박치영이 전역증을 건넸습니다. 자네는 우리 군의 심장을 살린 진정한 지휘관이었네. 과찬이십니다, 군단장님. 과찬이 아니야. 진심이야. 박치영이 진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앞으로 뭘 하든 자네는 언제나 우리의 영웅이야. 병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함성이 연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진혁, 강진혁, 강진혁. 진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장관이 다가왔습니다. 진혁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네. 국방부 자문위원 자리 정말 안 받겠나? 진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이 뭔가? 진혁이 조부를 바라봤습니다. 조부님 곁에서 환자를 돌보겠습니다. 그게 제 길입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네. 자네다운 선택이야. 부대 정문 앞에 섰습니다. 진혁이 군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강철중의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뒤에서 병사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병장님, 건강하세요. 나중에 꼭 찾아갈게요. 진혁이 돌아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환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습니다. 너희들도 잘 있어. 남은 군 생활 파이팅이야. 정문을 나서는 순간 강철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혁아. 네, 조부님. 고생했다. 진혁이 휠체어를 멈추고 조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부님이 계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강철중이 진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내 삶을 살아라. 내가 원하는 대로. 1년 뒤 민간인 통제선 인근에 작은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현판에는 강철중 기념 무료 진료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혁이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군복 바지에 흰 가운을 걸친 차림이었습니다.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휴가를 나온 병사가 들어왔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저 다리가 좀 아파서요. 진혁이 웃으며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어디 보자. 진료가 끝나고 병사가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원장은 무슨. 그냥 형이라고 불러. 네. 군인끼리 뭘 그래. 다음에 또 와. 병사가 멋쩍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위령비가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진혁은 조부와 함께 그 앞에 섰습니다. 이름 없이 쓰러져간 장병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오후에 낯익은 차가 진료소 앞에 멈췄습니다. 박치영이 내렸습니다.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왔나? 진혁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뭘 가져오셨어요? 박치영이 상자를 들어 보였습니다. 배추 모종, 같이 심자고. 두 사람이 진료소 뒤편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나란히 흙을 팠습니다. 박치영이 모종을 심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군에서 의료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어. 들었습니다. 자네 덕분이야. 병사들 생명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난리더라. 진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시작은 자네였어. 흙을 덮으며 박치영이 물었습니다. 그 차 어떻게 됐는지 알아? 차요? 내 관용차 말이야. 자네가 몰았던. 진혁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때 많이 망가뜨렸죠. 수리해서 박물관에 전시했어. 네. 희생의 상징이래. 자네가 조부를 살리려고 달렸던 그 차라고. 진혁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치영이 일어서며 허리를 폈습니다. 이게 진짜 명예야. 높은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남는 거.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료소 창문 밖으로 하얀 눈송이가 펄럭였습니다. 진혁이 마지막 환자를 배웅하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용 트럭 한 대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진료소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병사가 뛰어내렸습니다. 원장님, 응급 환자입니다. 훈련 중에 쓰러졌어요. 진혁이 가온 주머니에서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망설임 없이 눈밭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트럭 짐칸에 병사 하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진혁이 올라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살릴게. 병사의 눈이 진혁을 향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이었습니다. 진혁이 병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여기서 죽는 사람 없어. 진혁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응급 처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멀리서 부대의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녁 점호를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눈발 속에서 진혁이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군복 바지에 흰 가운을 걸친 채 생명을 구하는 의사이자 영원한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위령비 너머로 해가 저물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강진혁의 하루는 오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폭설 속에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군단장의 차를 몰고 달렸던 한 병사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범죄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이 강진혁에게는 계급보다, 규정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강철중 장군은 손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계급장은 옷에 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다는 것이라고. 별이 몇 개든 줄이 몇 개든 중요하지 않다고. 마음에 군인의 정신을 품고 있느냐, 그것이 진짜 계급이라고. 진혁은 그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화려한 자리 대신 환자 곁을 택했고 높은 명예 대신 묵묵히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어려운 순간에 망설이지 않고 손을 내미는 사람들. 오늘 이 이야기가 그런 분들을 떠올리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